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배해 남은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극적인 32강 진출을 노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유학 연수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체류 기간을 무기한에서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승인하고 연방관보 계제를 거쳐 시행할 수 있게 최종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이티와 시리아 출신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표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의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등 미국에서 예측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가 전달보다 0.4% 올랐고 전년보다는 4.1% 급등했다고 연방 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해외에서도 이어지는 열띤 응원전에도 불구하고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32강 직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유럽의 빅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을 보유하고도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한국은 다른 조 결과에 따라 3위 팀 자격으로 극적인 진출을 노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반드시 잡아야 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쉽게 패하며 32강 직행에 실패했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후반 18분 남아공의 타펠로 마세코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대1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기 내용도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민재와 이강인, 황희찬, 황인범, 서령우 등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대거 선발로 나섰지만 기대했던 공격력과 조직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많은 축구 팬들이 손흥민의 선발 출전을 기대했지만 손흥민은 후반 들어서야 그라운드를 밟았습니다. 교체 투입 이후 공격의 활력이 더해졌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는 못했고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대표팀 선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 직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유럽파 선수들이 질비한 대표팀답지 않은 경기력이었다며 답답한 공격 전개가 아쉬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조별리그를 1승 2패, 승점 3점으로 마치며 A조 3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12개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도 32강에 진출합니다. 한국은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조 3위 팀들보다 승점과 골득실 등에 앞서면 극적으로 32강 진출이 가능하지만 경쟁팀들의 성적이 더 좋을 경우 이번 대회는 조별리그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이날 경기를 위한 미국 한인들의 열띤 응원도 이어졌습니다. 강경화 주미대사도 현장을 찾아 한인 응원단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정말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한인 2세들도 한인이라는 정체성을 되새기며 함께 태극기를 흔들었고 연신 대한민국을 외치며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일부 응원단은 아쉬운 경기 내용과 결과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비록 결과는 아쉬웠지만 경기장을 찾은 한인들은 끝까지 대한민국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32강 진출이 확정될 경우 북중미 월드컵 응원단은 KCPC에서 다시 한번 한인들이 함께하는 단체 응원전을 열고 대표팀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 유학생 F1 비자와 연수생 J1 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학업을 마칠 때까지 무기한 체류하지 못하고 4년으로 제한되며 4년마다 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백악관이 유학 연수생에 대한 무기한 체류를 4년 제한으로 바꾸는 국토안보부의 새 규정을 승인해 곧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30일 내지 60일 안에 시행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이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유학 연수생들이 학업이나 연수가 끝날 때까지 무기한 머물 수 있는 시대가 끝나고 체류 기간이 4년으로 제한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실은 유학생들인 F1 비자와 연수생들인 J1 비자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외국 유학 연수생 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체류 기간을 무기한에서 4년으로 제한하는 새 규정을 승인하고 연방관보 계제를 거쳐 시행할 수 있게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곧 새 규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고 30일 내지 60일 안에 시행할 것으로 고지하게 돼 이르면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유학 연수생들인 F1, J1 비자와 그에 상응하는 비자 소지자들은 현재 DOS, Duration of Status라는 무기한 체류가 없어지고 4년 체류로 제한됩니다. 미국에 도착할 때 입국 카드에 DOS라는 체류 신분을 부여받아 수업이나 연수를 마칠 때까지 교육기관을 변경하면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었던 유학 연수생, 그 동반 가족들, 이에 상응하는 직업학교 훈련 비자 소지자들은 이제 4년 동안만 체류할 수 있게 됩니다. 4년의 체류 시한이 만료되기 전에 이민서비스국에 비자 연장 신청을 다시 해야 합니다. 비자 연장 신청을 하면서 여러 문서들을 제출해야 하고 지문 채취와 신원 조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이민국의 늑장 처리에 따른 지연 사태나 기각으로 미국 유학이나 연수 계획이 틀어질 위험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200여 개국 출신 118만 명의 외국 유학생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출신들은 4만 2,300명으로 전체에서 3.6%를 차지하며 탑3 안에 들고 있습니다. 1위는 인도 출신들로 36만 3천 명으로 전체에서 30.8%나 차지하고 있고 2위는 중국 출신들로 26만 6천 명으로 전체에서 22.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미국은 외국 유학생 42만 5천 명과 연수생 35만 5천 명에게 비자를 발급했으며 그 가운데 한국 출신 유학 비자는 16,300여 명, 연수 비자는 12,800여 명이 발급받은 것으로 국무부 연례 비자 보고서에서 나타났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는 하이티와 시리아 출신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을 종료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 출신 30만 명에 이어 하이티 출신 35만 명, 시리아 출신 6,100명의 임시보호신분 종료를 허용한 것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250만 명 출국 요구 계획을 용인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들에게 부여해온 TPS 임시보호 신분과 인도적 패럴 프로그램들을 잇따라 종료시켜 250만 명에게 본국 귀국을 요구하려는 초대형 계획이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의 허용 판결로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대3 보수와 진보파로 갈린 결정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는 IT와 시리아 출신들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을 종료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왔던 IT 난민 35만 명과 전쟁을 피해왔던 시리아 출신 6,100명이 임시보호 신분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운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에도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 35만 명에 대한 TPS 임시보호 신분 프로그램 종료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들은 두 번의 TPS와 인도적 패럴로 무려 60만 명이나 본국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보스파 대법관 6명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있어 17개국 출신들에 부여한 TPS 임시보호 신분과 인도적 패럴 플랜들이 만료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TPS와 인도적 패럴 프로그램들을 모두 종료시켜 25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초대형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7개국 이재민들 130만 명에게 부여했던 TPS 임시보호 신분 조치들과 140만 명에게 허가했던 인도적 패럴을 모두 종료시키고 있는데 연방대법원의 허용 판결을 받는 프로그램들부터 종료시켜 모두 250만 명에게 귀국령을 내리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 보면 베네수엘라 출신들이 60만 명으로 가장 많고 IT가 35만 명, 엘살바도르 17만 명, 온두라스 7만 2천 명 등 중남미 출신들이 중대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미국에 피난 온 시리아 출신 6,100명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우크라이나 출신 10만 명, 아프가니스탄 12,000명도 머지않아 미국을 떠나도록 출국령을 받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자들을 한 해에 100만 명 이상 추방하겠다는 핵심 이민 정책보다 훨씬 큰 규모인
난민 25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려는 초대형 추방작전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연준이 금리를 올릴지, 심지어 월드컵 우승팀까지 돈을 걸고 예측하는 시장이 미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플랫폼인 칼씨는 기업 가치가 400억 달러로 평가될 만큼 몸집을 키웠는데요.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도박과의 경계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예측 시장, 이른바 프레딕션 마켓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 플랫폼인 칼씨는 최근 새로운 투자 유치에 나섰는데 기업 가치가 약 400억 달러로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과 몇 달 전보다 기업 가치가 2배 가까이 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칼씨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플랫폼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일 비가 올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지, 주가지수가 어느 수준에서 마감할지처럼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해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스포츠도 인기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역시 한국 대표팀의 32강 진출 여부나 우승팀, 경기 승패 등 다양한 예측 계약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스포츠 도박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경기 결과에 단순히 돈을 거는 것이 아니라 특정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고 파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팀의 승리 가능성이 70%로 평가되면 그 확률 자체를 거래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의 전망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칼씨는 미국 연방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규제를 받는 예측시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재 연방 차원에서는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 정부와 카지노 업계는 사실상 스포츠 도박과 다를 바 없다며 반발하고 있고 관련 법적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측 시장도 결국 투자의 한 형태인 만큼 손실 위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경기나 정치 이벤트처럼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분야에서는 실제 확률보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가격이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측 시장이 새로운 금융 상품으로 자리 잡을지 아니면 스포츠 베팅이나 도박의 또 다른 형태로 규제가 강화될지는 앞으로 미국 금융당국과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미국의 대도시 물가인 CPI에 이어 연준이 선호하는 미 전역의 개인 소비지출 물가인 PCE도 5월에 4.1%로 급등해 3년 만에 미국 물가가 요동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란 간의 전쟁 종료로 6월 들어 유가가 급락하고 있어 앞으로 미국 물가도 다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미국이 3년 만에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두 가지 물가지수 가운데 대도시 물가를 보여주는 CPI에 이어 미 전역에서 미국민들이 실제로 지출하는 PCE 개인 소비지출 물가도 5월에 모두 4%를 넘었습니다. 미국의 5월 PCE 물가는 전달보다 0.4% 올랐고 전년보다는 4.1% 급등했다고 연방상무부가 발표했습니다. 5월 PCE 물가 4.1%는 4월에 3.8%에서 더 오른 것이고 2023년 4월 이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겁니다. 역시 미국 이란과의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물가 급등까지 불러왔음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PCE 물가는 올 들어 1월에는 2.9%, 2월에는 2.8%를 기록했다가 개전 후인 3월에는 3.5%로 급등했고 4월 3.8%, 5월에는 급기야 4.1%로 대폭 오른 겁니다. 보름 앞서 발표되는 대도시 물가인 CPI, 소비자 물가도 5월에 4%를 넘어선 바 있습니다.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는 5월에 4.2%로 결국 4%를 넘어서면서 2023년 4월 이래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CPI는 올 1월과 2월 2.4%로 진정됐었으나 이란과의 전쟁이 개전된 후에 유가 급등에 따라 3월에는 3.3%로 급등했고 4월에는 3.8%, 5월에는 급기야 4.2%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다만 물가 급등을 초래한 유가 급등이 사실상의 총전에 따라 6월 들어 급락하기 시작했고 국제 유가가 전쟁 직전보다 약간 높은
70달러 안팎까지 떨어져 6월의 유가와 물가는 크게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경제 두 가지 핵심 요소인 고용과 물가에서 한 축인 물가 급등의 여파가 수개월 지속되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대신에 인상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이 처음 주재한 6월 FOMC 회의에서 이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올해 안에 인하하는 대신에 인상으로 180도 선회한 바 있습니다. CME 그룹의 투자자들은 올해 9월 16일 회의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이 47.5%로 동결 39%보다 높아지기 시작하고 10월 28일에는 인상 66%로 더 올라가며 12월 9일에는 0.25포인트 인상 41%, 0.5포인트 인상 29%, 이를 합하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70%나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